부산 욕심나요. 그 해운대 가면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조깅하는 그 부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전날에 나는 응원하고 싶은데 그냥 할 거야 나도. 지금은 할 수 있으면 내가 움직이기 편한 방향, 가까운 방향 여기서 찾는 게, 그리고 나서 좀 안 되게 돼서 근데 먼데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천천히 먼데 있는 사람 동서남북으로 가서 떠나려면 3일, 10시, 시간 솔직히 내가 지금 양주를 가려고 해도 양주도 멀어요. 지금 방학중에 있는 사람을 오늘도 초대하고 내가 매주 월요일에 초대하는 게 잘 안 돼요. 방학중에서도 분당 올라면 주에 올라요. 여기 오라게도 8시간 넘고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게 옆집에서 딱 6명. 그래서 한성 때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보면은 많아요. 내 가까이에서 내 생활 환경을 좀 넓히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데 요새 한 달에 3만 원이나 되고 그런 데 가서 꼭 운동도 하면 손 사람 사귀고, 예를 들어서 형님은 당구 안 하실 텐데 당구 치는 사람은 당구장 가서 또 사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퍼스널 케어 경피도 강의를 맡은 ABO 여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꽂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전혀 관련 없지 않아요. 퍼스널 케어도. 그래서 저희 경피독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퍼스널 케어란 퍼스널은 개인이라는 뜻이고 케어는 관리 또는 보살핌,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즉 퍼스널 케어는 개인 관리, 스스로 보살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몸을 청결히 하고 보살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혹시 집에서 아이들과 쓰고 계신 제품의 안전성 확인해 보셨나요? 이 사무엘 S. 앱스틴 의학 박사는 노벨상 수상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25%인데 화장품이나 욕실 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75%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욕실 용품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발표들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저희 나라는 요즘에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은 어떻게 체내로 들어오는지 세 가지의 경로로 들어오거든요. 경구 흡수,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경기도 흡수,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경피 흡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은 경피 흡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음식으로 먹는 독소는 체외로 90%가 흡수가 돼요. 근데 저희가 피부로 흡수되는 독은 혈관을 통해서 장기나 지방에 축적이 되면서 10%만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독 경피독, 혹시 경피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피독의 유해 화학 물질은 엄마의 피부 흡수를 통해서 자궁 안에 쌓여 있어 태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임신 중에만 주의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경피독성이 위험한 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쌓여가기 때문에 임신 중이 아니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기 엄마의 체내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쌓여 있으면 태반이나 양수를 통해서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태아의 성장이나 호르몬 활동을 교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 그룹 통해 발표가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태아의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형이나 뇌기능 장애나 생식기 장애 등 돌이킬 수 없는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경피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피독의 위험한 이유는 흡연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린스, 치약, 바디 샴푸, 클렌징, 입욕제,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향수 등 그 독성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3배나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 팔 안쪽을 1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흡수된 화학물질은 열흘 동안 10%밖에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90%는 지방 조직에 정체하거나 뼈로 흡수가 되고 그 밖에 체내 어딘가에 침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흡수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팔 안쪽을 1이라고 했을 때 이마는 6배, 머리는 3.5배, 턱은 13배, 등은 17배, 그리고 겨드랑이 3.6배, 생식기는 42배가 흡수가 돼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사춘기 아이들 여드름 나면 어디 나요? 이마, 턱, 그리고 등 이런 데 나서 등드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긁고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흡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부위별로 경피독에 흡수되는 양이 다른데 특히 뇌의 세포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피독의 흡수가 빠른 편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흡수되는 곳은 생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유해 물질들이 많은데요. 공기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중금속, 라돈, 물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 의약품, 농약, 제초제, 마이크로시스틴, 음식 등에 들어있는 중금속, 세제에도 합성 계면활성제, 환경 호르몬, 화장품에도 환경 호르몬, 중금속, 방부제, 그리고 물건들에도 건축자재나 뭐 이런 것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도 굉장한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저 화장품과 세제 이런 거품 나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경피독을 예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해로운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브랜드 제품을 애용하시면 되고요. 생활용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이나 흙이 되는 친환경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장지나 제품 배송 시 사용하는 완충제조차도 생분해되어 없어지는 무독성 친환경 제품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미국 아메이의 에로시라고 세제 광고예요. 그래서 거품 나는 제품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메이는 친환경 브랜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지금 세제통에서 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강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이나 흙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제품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메이 제품이 72시간 안에 생분해돼서 물로 다시 환원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거품 나는 모든 제품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포장지나 잉크도 소이 잉크를 써서 그렇게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퍼스널 케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이렇게 이쁨 담당, 저희 지금 화장 욕실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쁘지 않나요? 디자인도 이쁘고 안전한 제품을 저는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희 첫째 아이가 아토피가 6개월부터 시작돼서 9세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병원에서도 사실은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토피 증상은 얼굴이랑 머리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친구는 제 아이는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만나서 지금 이제 교회 이제 우리 아이 둘째 친구인데요. 제가 사실은 금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이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학교도 못 가게 됐고, 그다음에 두피까지 이제 올라와서 탈모 증상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를 보면서 아토피가 있구나 이렇게는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심해지면서 제가
꼭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잘 알려드렸고 지금 이게 2024년 5월에 이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6월 14일, 7월 12일, 8월 22일, 9월 5일에 이렇게 된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너무 깨끗하고 학교도 지금 잘 다니고 있고 굉장히 많이 정말 치유가 된 상태라서 지금은 같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두피도 예전에 정말 두피 전체가 저렇게 빨갰었는데 이거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3개월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퍼스널 케어만 바꿔서 쓴 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바꾼 게 물이었고, 그 다음에 뉴트릴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제품까지도. 근데 사실은 제가 왜 퍼스널 케어 하면서 이 친구 사진을 올렸냐면 저희 아이도 이렇게 심했었고 치유가 된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썼던 게 이 베이비 로션에다가 너리실 로션이랑 캐리어 오일 같이 섞고 프랑킨센스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알려줬었고 이 친구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아무 제품이나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따갑고 너무 아프고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에게 해줬을 때 가장 아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잘 사용했던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줬었고, 이렇게 바꿔서 쓰면서 고통 없이 보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런 변화만으로도 너무 이 제품을 만나고 이 회사를 만난 거에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자연에서 영감받고 피부 과학으로 실현하는 멋있는 제품을 그 중에서 퍼스널 케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영상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저렇게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너리시, 리프레시, 프로텍트 이제 이 바디 제품으로 대표적인 제품들인데요. 먼저 요 너리시 케어라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영양감으로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를 하고 다양한 보습 성분으로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주고 물부터 다른 수분 충전, 실리카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대나무 잎에서 유래한 추출수로 만들고 있고요. 풍부한 자연 유래 영양 성분으로 립, 풋, 핸드, 토탈 바디 피부 건강 모두 바꿀 수 있는 고보습 집중 케어 제품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가 입술까지도 되게 많이 아토피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립으로 정말 매일 바르면서 되게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보면서 행복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부터 다른 수분 충전이라고 했는데 뱀부, 아이들 왜 뱀부 소재로 수건도 만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추출한 수분으로 만든 제품이고, 수분 탄탄 보호막, 올리브 오일의 유래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이제 수분 장벽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바디 워시하고 나시면 어떠세요? 이게 뽀드득 하면서 되게 건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워시만 써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좀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고, 요즘같이 건조할 때는 사실은 이 바디 로션이랑 같이 쓰시면 정말 보습에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가 풍부한 뉴트리라이트 화이트 치아씨드로 치아씨드 오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고보습 포뮬러, 그 다음에 클린뷰티 비건 인증 다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라인은 되게 상쾌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약간 이렇게 오돌오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크럽 될 수 있는 스크럽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보테니컬 성분으로 피부를 진정해주는 카밍 컴플렉스, 샤워 중에도 보습을 더해줄 수 있는 요것도 뱀부 컴플렉트 워터,
기분 좋은 활력을 선사하는 프레시한 시트러스 향. 그래서 사실은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향이 되게 시원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손상 없이 죽은 각질, 노폐물을 부드럽게 케어해주며 피부의 턴오버를 위한 자연에서 찾은 4종 각질 케어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과 피부 보습 장벽 보호로 속부터 단단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결 케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뱀부 제품으로 되어 있고 수분막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로 이런 4가지 각질로 그리고 뉴트릴라이트 그린 아세로라로 영양까지 챙겨주는 요것 역시 비건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99.9%까지 항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프로텍션 라인으로 피부의 순합물, 시카 이런 여드름이나 뭐 이런 거 진정시켜주는 거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런 시카 성분으로 진정시켜주고 항산화 영양, 폴리페놀이 풍부한 로즈마리, 뉴트릴라이트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파트너 농장의 그린티로 이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제품이고요. 스킨 바이옴 뉴트리션 설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손 피부를 위해 저희가 왜 손 세정제 쓰고 나면 손이 진짜 갈라질 지경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촉촉하게 손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UV 선크림 이건 역시 비건 인증 다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이랑도 선 다 요거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하게 그렇게 나왔고 우리 아이 피부는 연약해요. 그래서 아이들 거는 사실은 다 따로 있는데 저희 제품은 그냥 아이들이랑도 다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3세 이하 영유아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피부에 착하고 그다음에 피부 흡수 가능성이 확 발리고 그다음에 뻑뻑함이나 발림성 백탁 현상 없고 끈적임 없고 그래서 그냥 남성분들도 그냥 다 같이 아이들도 다 같이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 온 국민의 제품이 되도록 구강 환경 밸런스를 지키는 바이옴 특화 설계로 글리스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스텝 1. 브러쉬 뉴트리라이트 민트가 선사하는 상쾌함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 에나멜 손상 없는 루미나트 테크놀로지 부드러운 칫솔모와 탄탄한 칫솔모 근육이 아파요? 혀 클리너와 인몰드 테크놀로지로 확대된 커버리지 스텝 2 플러스 미세 플러그까지 데일리 홈 스케일링 스텝 3 린스 강력한 구취 제거 효과 촉촉한 고수분 포뮬라 바이옴 특화 설계로 구강 청결은 기본 구강 건강까지 지키려는 생각 1, 2, 3 글리스터 글리스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사실 이게 국민 치약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일하면서 만나보면 아메이 치약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플라그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충치 예방할 수 있고 에나멜을 보호하는 르미나트 테크놀로지를 선사하면서 이게 하얗게 미백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뉴트릴라이트 민트로 상쾌함을 전하고 그다음에 치아를 희게 해주고 구강을 건강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지금 더 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은 예전에 쓰면서 좀 맵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매운맛이 조금 덜해지고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그런 제형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쓰기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구강에서 발견된 미생물이 현재까지 약 700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다양한 미생물이 이 구강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했는데 장 속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구강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타액이 몸 안까지 침투하여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강 관리를 잘 하는 게 건강 관리의 촉도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리스터 치약은 일반 치약에 지금 이게 연마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치를 하시면서 잇몸을 찌르는 거예요. 저희 연마제가. 그래서 잇몸에 피도 나고 잇몸이 약해지고 하는데 글리스터 치약의 연마제는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렇게 이제 잇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마제에 다 관련돼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100에서 150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메이 글리스터는 110. 예전에 누가 이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리스터 컴플리트 마우스 워시액으로 가글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희석해서 지금 저렇게 희석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그냥 컵에다가 따라서 바로 쓰시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셔 스프레이 이거는 정말 그냥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양치하지 못하실 때 즉각적으로 뿌리시면 양치한 효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프로폴리스 필름인데요. 이렇게 입천장에 붙이셔가지고 몸에 흡수시키시는 프로폴리스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트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요거를 붙이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정말 굉장히 촉촉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스터 치약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칫솔질에 자신이 없는 당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동 칫솔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기존에 다른 전동 칫솔 쓰고 있었는데 뭐 있으니까 뭐 그냥 있는 거 쓰지 하다가 너무 좋다고 치과 의사분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써보고 저는 약간 신세계를 맛본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정말 이가 맨질맨질해지면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매끌매끌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또 칫솔질을 구석구석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줬더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모발이 자라는 또 다른 세트니크 피부, 영상 두피. 보실게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섬세하고 손상되기 쉬운 모발. 그래서 두피와 모발은 전문적이고 세심한 클렌징 케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한 스케일프 앤 헤어 솔루션 세트닉.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가 두피의 먼지와 과다 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약산성 포뮬러로 모발과 두피의 자연스러운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며 자연까지 생각하는 생분해성 포뮬러로 두피와 모발을 깔끔하게 씻어냅니다. 건강한 두피, 통상한 모발, 세트닉. 저희 샴푸 라인 두피 케어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사실 뭐 아기 낳고 다 탈모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숱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는데 딱 둘째 낳고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한 1년 이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진 보면은 정말 여기 숱이 너무 없고 정말 빈티나는 그 옛날 사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아메이를 만나면서 이 제품으로 이제 바꿨었거든요. 탈모 케어 제품. 근데 제 동생이 이제 미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숱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머리를 하러 가면 꼭 여기 뿌리 살려달라고 그 말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뿌리 살려주는 펌을 꼭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는 그게 정말 많이 뿌리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도 언니 딴 데 가서 뿌리 염색, 뿌리 펌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했다. 너한테만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되게 효과를 봤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탈모, 두피의 유분감이 느껴지고 냄새가 나는 분, 그다음에 샴푸 거품이 잘 나지 않고 매일 샴푸해도 가렵거나 덜 씻긴 느낌이 나는 분, 그러니까 두피가 아프고 단단하고 붉은 분, 정수리 모발, 뒤통수 모발 굵기가 다른 분, 이런 분들이 써주시면 이거 탈모 케어에 정말 효과 좋은 그런 샴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말 볼륨. 그래서 제가 뿌리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볼륨 샴푸도 같이 쓰니까 정말 제 동생이 정말 감탄했었어요. 언니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요대로 이렇게 안티에어폴 하루 쓰고 그 다음날 볼륨 쓰면은 나처럼 돼. 이렇게 해서 얘가 정말 많이 미용실에서 소개 많이 해줬었거든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탑의 볼륨이 없어졌다. 가르마나 가마의 갈라짐이 눈에 띈다. 모발의 탄력과 힘이 없어 볼륨이 잘 생기지 않는다. 아침에 스타일링하면 저녁까지 가면 다행인데요. 점심때만 되면 거의 컬러 어떤 게 푹 꺼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 요거 이제
저는 정말 많이 소개해드려서 엄마들, 애기 엄마들 특히 펌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너무나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시 리페어. 이거는 이제 잦은 펌어와 염색 시술을 하시는 분, 모발이 끊어지고 부서지고 펌어 시술로 모발이 마르면 웨이브가 없어진다. 그리고 모발이 딱딱해지고 빗자루처럼 쭉쭉 뻗친다. 푸석거리고 퍼진다. 블로우 드라이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분들 사실 대다수 요즘 염색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들 염색하시는데 저도 염색하고 나면 염색 한동안 안 하려고 했던 게 정말 지푸라기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 샴푸를 쓰면서 정말 글로시한 머리, 저 되게 염색 심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반짝거리지 않나요? 다 글로시 리페어로 케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보습, 찰랑이는 머릿결. 요거는 이제 수분 라인인데요. 특히 요 계절에 정전기 많이 나잖아요. 그런 모발, 그리고 모발이 잘 엉킨다, 모발이 거칠다, 젖은 모발이 금세 마른다, 모발 두피 여기가 따뜻하다, 이런 분들이 쓰시면 수분감 충만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티 덴트러프인데요. 두피를 손으로 문지르면 작은 비듬이 나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 샴푸 후에 세안 후처럼 두피가 당긴다. 어두운 계열 색상 옷을 입으면 하얀 가루처럼 어깨에 묻어난다. 새치 염색을 한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했다. 어디 볼까요? 이게 필요하신 제품. 사실 남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정말 가려움증 없어지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까만 옷 입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케어를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 제품들을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하신 안티 헤어풀 쓰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골라서 내 지금 모발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피도 피부란 이야기 이제 식생할 때도 됐지. 그런데 두피랑 피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피 케어하는 제품까지도 완벽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로 먼저 스케일링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샴푸를 저희 제품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두피부터 헤어까지 올인원으로 관리해드리는 제품이고요. 요런 이제 세럼들이 종류별로 있는데 이 인센티브 세럼 같은 경우는 특히 두피의 영양 공급을 굉장히 잘해주는 제품이고요. 요런 이제 SOS 젤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뾰루지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럴 때 발라주시면 정말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고요. 요 수분 라인은 요즘에 정말 건조할 때 뿌려주시고 히터 많이 틀 때 뿌려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리바이틀라이즈 오일은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요거는 이제 하시고 나서 샴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하고 나면 정말 스파 샵에 가서 케어받은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요 세치 커버 해주는 염색약이 있는데 염색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머리가 정말 푸석해지고요. 두피도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암모니아 성분이 없고요. 그리고 천연 유래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세치 커버 하는데 머릿결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염색을 하고 나면 진짜 머릿결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좋아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다음에 나오신 저희 스폰서님 머리가 요 라이트 브라운으로 염색하신 머리예요. 요거 세치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바꿔서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제품인데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아이한테 프랑킨센스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오일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잡 오일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100% 유기농 천연 유래 오일로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인증 마크를 다 받았는데요.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기농 천연 제품의 감사 및 인증에 약 30년의 경험을 보유한 세계적 인증기구 에코서트로부터 받은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인증 마크입니다. 이런 마크 붙어있는 제품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정말 가격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급 오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프랑킨세스 오일 아이들한테 정말 진정 치유 효과를 주는 그런 오일이라서 뭐 화상 입으셨거나 이렇게 상처 입으셨을 때도 이 오일 바르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정말 아토피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 종류들이 있고요.
이렇게 온 가족이 매일 쓰고 평생 쓰는 퍼스널 케어. 지금 어떤 제품으로 선택하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안전하고 좋은 원료로 만든 아메이 퍼스널 케어로 매일매일 건강해지시고 매 순간 힐링하세요.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오실 분은 저에게 이 귀한 선물을 전해주신 저희 스폰서님이신데요. 지금 큐 다이아몬드시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계시는 제가 볼 때는 한 3, 4개월 후면 다이아몬드 되시지 않을까. 정말 멋진 하연주 리더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하연주입니다. 네. 조금 떨리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뇌물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슴형, 뭐 장형, 머리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형이다. 그죠? 몇 분? 머리형 저기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가져가시면 돼요. 머리형. 혹시 장형도 있을까요? 장형. 아마 이 안에 저기 수량이 다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져가세요. 제가 왜 머리형, 장형을 얘기를 했냐면 저는 200% 가슴형입니다. 200% 가슴형이라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머리형, 장형들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뇌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종료 있게 제가 샘플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시작을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게 체인지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철들자 죽는다 라는 얘기들도 해요. 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늘 변화하고 거듭나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변화해야 살아갈 수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늘 변화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장형, 머리형인 부신 나머지 그럼 다 가슴형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억수로 공감 많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긴장을 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나와 있어요. 하늘. 그죠? 어디에서 본 걸까요? 땅에서. 이렇게 우물 안에서 본 거예요. 네,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열린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이 동그랗지는 않죠. 근데 이 우물 안에 있는 사람 눈에는 동그랗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하늘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아니야, 더 넓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내가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우물 밖을 나와야지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가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옛말에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저는 경남 창녕에 하루에 버스가 한 4대 정도 들어오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난 이남 일녀로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경남 창녕은 시골이고 저기 회사는 창원이었어요. 예, 회사가 창원에 있어서 제가 회사로 입사를 하면서 조금은 나 이제 좀 뭔가 좀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자동차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프라이드 탄생 1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나온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 밤바가 플라스틱이에요. 왜 까만색이. 그래서 가격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 안 했어요. 그리고 저기 그게 안테나 올라간 거 보이죠? 예, 저게 올라가야지만이 라디오가 잡힙니다. 예, 자동 세차 못 들어가요. 내려야지 들어가는데 쟤도 수동이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게 자동차를 사고 초보 운전을 붙이고 저기 강원도의 부령계곡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강원도의 부령계곡이 어떤지 알고 계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초보 운전을 하고 갔던 기억. 그래서 이렇게 꼬라박은 트럭들을 몇 대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꼬라박은 트럭들. 그러다가 아마 여기에 오늘 남성분들도 많이 좀 계시는데 아마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 항상 느끼는 마음일 거예요. 369. 3년 잘 다니다 보면 이게 뭔가 오죠.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러다가 6년 그 고비가 딱 지나고 나면 6년 잘 다니다 보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들 때쯤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마침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우리 저기 회사에서 처음으로 명예퇴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까지 받고 나와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고 여기 뭐가 캥거루 보이시죠? 호주로 날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호주에서 알게 된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 예, 호주로 가게 된 이유는 명예퇴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돈이 있었어요. 돈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았고, 나이는 홍기가 찬 나이였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그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현주야 여기 좋다. 빨리 온나 막 이러면서 막 부르길래 제가 그래 뭐 여행 가도 되겠지 생각하고 제가 그때 돈을 그래도 경비는 좀 아껴야 되니까 이민성에 직접 들어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 호주 날아간 이 사진이 그 다음날 사진이에요. 그 다음날에 막 깨워요 저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비행기를 한 10몇 시간 타고 갔으니까. 그래서 구경을 다 시켜줬어요. 시드니에 있는 구경. 뭐 오페라하우스도 가고 페리도 타고 뭐 캥거루도 보여주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나를 저기 애들 우리 조카가 그때 당시에 킹더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애 볼 사람이 없었던 거지. 네. 그래서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프라이드로 전국을 다 다녔으니까 운전은 잘해요. 근데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갔지만 호주가 반대쪽이잖아요. 전 그때부터 운전했어요. 네. 운전해서 애들을 킹더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가 다음에 나중에는 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우리 조카 사진이 나올 텐데 그 친구 초등학교 입학을 제가 시켰습니다. 고모가 입학을 시키고 그다음에 고모가 걔를 한 어느 정도 케어하다가 비자 만기가 딱 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왔거든요. 대부분 외국을 가면 외국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호주를 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민 사회가 작잖아요. 이게 속에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진짜. 왜냐면 홍기가 차서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 여잔데. 근데 저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그 비자 만기 되는 날 바로 날라왔어요. 바로 날라와서 여기가 우리 집이었고 지금은 이제 엄마가 다 정리를 하고 나오셨지만 여기 집이 그냥 뭐 정원이 아니라 여기 평상이 있고 식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저에게는 걱정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계시고 저는 또 막내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한 어느 정도 지내다가 또 뭐 직장을 구해서 나가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호주에서 들어오고 한 4, 5개월 뒤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오늘 아침에 괜찮으시다가 저녁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엄마랑 같이 이 식당을 운영하게 돼요. 그 식당을 한 5년 정도를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홍기가 점점 뒤로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뭐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냥 백수죠, 백수. 집에서 시골에서 지금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빈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저를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저때 나이가 제가 35이었고 신랑이 39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늦게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2년 터울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그냥 제가 대구에서, 그러니까 신랑이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로 시집을 가서 3년을 애만 낳다가 이 둘째가 100일이 되는 날 저희가 일산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 3년을 사는 동안에 사실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걱정은 좀 있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인데 신랑님은 저기 물리치료사거든요. 근데 첫째 월급을 딱 받고 봉투를 저한테 딱 줬어요. 그 뭐 봉투가 아니라 이게 통장을 이제 현주 씨가 관리하세요 하고 딱 주는데 보는 순간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왜냐면 저는 대기업 때도 저기 월급이 괜찮았고요. 다음에 식당 할 때는 전대 찼었어요, 진짜. 현금을 밀어 넣다가 흘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진짜 장사 잘 됐었는데 통장에 딱 들어오는 돈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맞춰서 살고 있는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특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 특식이 뭔지 딱 보면 요거 혹시 우리 1988 보셨죠? 여기 덕선이 아빠 계시죠? 덕선이 아빠 직업이 뭘까요? 맞아요. 이 1988 덕선이 아빠 때는 이율이 한 15% 정도가 됐대요. 이자. 근데 제가 결혼했을 그 당시에 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5.6% 정도 이 적금 이자가 5.6% 정도를 해서 제가 진짜 정말 잘했던 게 적금 하나는 끝내주게 들었었어요. 근데 돈이 많아서 들은 게 아니라 딱 돈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했었어요. 이렇게 카드 대금 나가듯이. 이렇게 첫날에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은 11조 딱 빼고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한 분을 안 드리고 양 두 쪽을 따로 드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딱 하고 적금 딱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살았었어요. 정말 이게 쥐꼬리만한 돈으로. 근데 그게 사실 1년 해서 이 적금 이자가 되게 쏠쏠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살 때에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것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거였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변수가 우리가 이게 일산으로 올라오고 둘째가 이제 100일쯤이었으니까 되게 막 아직 정말 아는 사람 1도 없고 친한 척도 없었거든요. 저는 위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변수가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는 남편의 건강, 뭐 남편의 직업이 뭐 이런 거를 변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외에는 변수가 안 생길까요? 근데 우리 집은 변수가 둘 다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신랑의 뒷모습입니다. 저게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러닝머신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그러면은 저게 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을 때 한 10분 정도 검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신랑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저렇게. 그래서 우리 신랑이 특별한 희귀한 병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을 다 잃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사실 울면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도착한 곳이 교회,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그냥 나도 모르게 가서 그냥 빈 예배당 들어가서 미친 듯이 울기만 하다가 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신랑의 변수였다면 저의 변수는 이 두려움이라는 변수가 왔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신랑이 희귀병이지만 그래도 약이 너무 잘 나와요. 비싸지만. 약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약인데, 아니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산정 특례 받아서 10%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10%만 내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돈이. 근데도 감사하죠. 그걸 10% 내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저한테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 윤석열 나이 아니고 실질적인 저 나이와 우리 신랑의 나이인데, 어떡하지? 이게 신랑이 진짜 잘못해서 부재가 된다고 하면 이 초등학교, 지금이야 중2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어렸었어요.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제 늦게 결혼해서 이제 지금 고작 해봤자 이제 결혼 15주년인데 뭐야 왜 이래?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게 하고 정말 힘들었고, 진짜 제가 경상도 여자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상도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만 운다 하는데 경상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지간하면 잘 안 울어요. 그리고 울어도 숨어서 울어요. 예, 숨어서 울 정도로 저도 경상도의 기질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이때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또 응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어서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벤트 같은 거. 어때? 조미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거든. 이상하게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기 30년 뒤 제가 80입니다. 근데 사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실은 엄마의 나이가 안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저희 엄마가 올해 78인데 내가 30년 후에 우리 엄마의 모습으로 있을지 않을까? 근데 내가 과연 어떻게 있을지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신랑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엄습해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실 이 현실 점검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현실 점검이라는 거를, 현실 점검이라는 것도 야매에 와서 이제 했던 단어고, 따지고 보면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파트너는 알고 있겠지만 식당도 해보려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상가가 올라갈 때 분양가도 알아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을 했을 때 우리 요거 2008년도인데 이거 뭐예요? 커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렇죠, 아메리카노. 근데 이게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상용화한 게 2008년도부터래요. 근데 지금은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커피숍, 특히 요즘은 대형 커피숍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에어컨 나오는 은행에 가 있는데 요즘 은행 안 가 있잖아요. 네, 대형 카페 가 있지. 내가 오래 앉아도 누가 하나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쵸? 그리고 1994년도에 이게 생수, 이게 공식 허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뚜껑 색깔 골라 잡아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고, 다음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미래 유망 직업이 텔레마케터인데, 사실 우리 지금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으로 텔레마케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오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요 세 가지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후온난화예요. 뉴스만 틀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분당에 오전 미팅을 갔었는데 화장실에서 만났던 리더님에게 리더님 오늘 날씨 너무 춥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유 돈 안 드는 자연 에어컨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겨울은 너무 추워지고 여름은 너무 더워지는데 사실 이 겨울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는 것처럼 12월인데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GDP가 지금 일본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GDP가 넘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끝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이 노인 빈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그 나라들을 보면은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이 좀 되게 높아요. 그 이유는 한국이 가난해서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교육비로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그러니까 학력이 올라갈수록 나라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그 기반을 못 다져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혹시 정부미 아실까요? 정부미, 통일벽, 그죠? 저는 시골 사람이라 정부미가 나오면서 굶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맞죠? 예전에는 많이 굶기도 했고 뭐 그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전체가 다 빈곤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은 절대 빈곤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빈곤인데 사실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아졌죠. 예. 냉장고 텔레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 보러 한 집에 막 안 쫓아가셨나 보네요. 저는 갔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은 상대적 빈곤인데 이 상대적 빈곤이 가난해서 아니면 내가 덜 열심히 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인구 그렇죠. 처음에는 저렇게 삼각형으로 인구 밀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2050년 되면 역삼각형의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하루에 출생률이 한 명이 안 된대요. 한 0.67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역삼각형의 이 모양이 기업들에게도 이렇대요. 나이대가 대부분이 이 위에 나이대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사실 옛날에는 인간 욕망의 5단계 중에서 옛날에는 우리 의식주, 먹고 자고 하는 것들, 다음에 안정을 위하고 소속감에 되게 우리가 되게 많이 그거 했었죠. 그러다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자기 실현의 욕구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버 세대 제가 경상도로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어요. 네, 사이버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단계도 이게 다 이게 인간의 흐름도 이게 변화가 돼버린 거죠. 세대 격차, 다음에 어찌 보면 개인 중심적으로 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도 등장하게 됐고 이 소속감보다는 사회 해체, 이 갈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 드라마 보면 되게 유치하잖아요. 시대에 안 맞아, 그죠? 근데 요즘은 드라마를 봐도 조금 가도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하니까 이게 초능력을 가지고 와서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르겠어. 그냥 난 들어갈래. 문을 닫고 들어가거나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그죠? 이 자연이 산다, 나는 자연이다. 이 두 분이 사실 출연료가 많지는 않대요. 근데 되게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 진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음식도 이상한 거 막 맛있게 먹어야 되고 막 벌레 나오는데 억수로 좀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이걸 하는 이유가 재방송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인쇄소득이 정말 짭짤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지향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가고 있고 나중에는 우리 범죄도시가 지금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에 희열을 느낀다. 이게 수축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래요. 다 여기까지 딱 들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혹시 2025년 세계 트렌드 이것도 딱 배보자면 딱 좋은 거거든요. 이 두께가.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예, 그 책을 보니까 딱 이렇게 4가지의 타이틀로 나오더라고요. 아까 방금 봤던 거랑 똑같아요. 미래산업, AI, 모빌리티, 우리 무인 운전 같은 것도 나오죠. 친환경, 우리 ESG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초개인화, 스마트 커스터마이징이 뭐냐면 모든 AI가 내 개인 의사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 홈체를 끼워서 나를 볼 수 있고, 다음에 나의 주치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초개인화로 가는, 이게 지금의 앞으로 나아가는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세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2짜리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자기들 한국은 왜 자꾸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야 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호주도
억수로 오랫동안 많이 다니던데 공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는 것 같던데 그죠? 시키는 사람들은 예, 그 정도로 막 헬조선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한번 나갔다 와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비교를 해서 그렇대요. SNS, 우리 왜 카톡 대문 사진에 한번 올릴 때도 여러 번 수정해서 올리잖아요. 왜 그 정도로 남의 것을 보고 왜 나를 이렇게 좀 저평가할까? 네,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작가 중에 와리스 딜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수도 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왜 우울하고 왜 불행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왜 여기서는 물 한 잔 먹기에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물이 펑펑 넘쳐서 그렇진 않잖아요.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물 부족감임에도 물을 펑펑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거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노력 차이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안 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고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인이지 직장인 제일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 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야.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 그래서 경쟁자가 없구나. 진짜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 다 경쟁자일 것 같잖아. 열심히 합니까? 진짜 맞아요.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본사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오시냐고 그러더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교무실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밖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의 이제 네트워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아 진짜 열심히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가 생긴 거는 되게 좀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발가벗은 이유가 눈에 잘 띄라고. 나 같은 기회가 왔을 때 눈에 잘 띄라고 발가벗은 거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움켜잡으라고. 내가 보자마자 나 기회가 왔으니까 움켜잡으라고 하는 거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가 지나가면 나를 붙잡지 못하게 고민하다가 못 잡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왼쪽과 그러니까 날개가 달려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이렇게 신중한 판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메이라는 거를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은 요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삼성전자 주식 사시야. 주식? 예, 한 주에 14,350원이니 금처럼 같이 손아불면 헐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쓸데없는 유행 바라지 말고 돈은 땀을 흘리며 벌어야지. 이까지 종이 쪼리가 뭔 돈이 오른다고. 너 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SKC텔레콤이라고 알지? 앞으로는 1인 1휴대폰 시대가 온다고 본다네. 진변이도 여기 주식 사고야? 야, 공중전화가 지천에 널려있고 밑에다가 CD폰이 있는데 그 벽돌만한 걸 누가 들고 다니냐. 참, 들어. 그때 살걸. 내말좀 듣지. 응? A반은 아냐? 인터넷이 없어 그러면 못 사는 세상에 와야. 야호도 있고 나이코스도 있는데 그것이 돈이 되겠냐? 카카오톡이라고 공짜 문자가 있는데 아몰레 퍼시픽이라고. 우리 2차전지라고 들을 거 아니야? 옆에 분은 계속 좋아지죠 상태가. 마지막
네. 나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네. 그때 살 걸 한 주라도 살 걸 껄껄 우는 껄새가 되었다. 그쵸. 기회라는 게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 저에게도 기회가 어떻게 왔냐면, 이 아메이가 제가 일산에 딱 올라왔을 때 아기가 100일이었어요, 둘째가. 근데 아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 애가 이제 껌딱지였어요. 엄마 껌딱.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하는 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같은 또래의 엄마랑 교회에서 3,000원만 주면 밥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먹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인이 와서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대요. 그래서 나 오늘 밥을 이제 못 먹겠구나. 그냥 집에 가서 대충 때워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다시 전화가 와서 먹어도 된대. 그래서 제가 정말 생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절박해서, 그 밥이 절박, 그때는 밥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오경환 스폰서님을 거기에서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오경환입니다 라고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메이 하는 다이아몬드 오경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메이가 사실은 뭔지 모르는 저는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아메이 DC 드랍스 하나도 몰랐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 그 스폰서님이 아이들 영양제는 먹이시나요?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먹입니다. 그랬더니 하나 먹여보세요. 그래서 뭐 안 먹으면 환불해드릴게요. 이렇게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 소리에 그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택배가 딱 와서 딱 뜯고 하나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때는 곰돌이 이렇게 두 알 있는 거 먹였는데 애가 안 먹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애가 안 먹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우리 신랑의 변수가 왔을 때, 한 5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 변수가 왔을 쯤에 오경환 스폰서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게 된 거예요. 네, 다시 전화가 와서 저희 스폰서님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러 나가게 됐거든요. 왜냐면 식당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는 과정이었고, 사실 임대는 제가 식당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왔을 때 내 순수익이 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임대는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파주 운정이 진짜 상가가 너무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미팅장을 나와봐라 해서 그때부터 저는 제 차로 미팅장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메이가 딱 들어왔을 때 편견 다 있잖아요. 다단계. 내가 퐁퐁 하나 안 쓰, 그러니까 아메이 DC 드랍스 하나 안 써봤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다단계야. 그거 왜? 그 이상한 걸 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근데 그 옆 사람들이 아메이를 알까요? 퐁퐁 하나 써봤을 수는 있을 거고 영양제 하나 먹어봤을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메이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네, 아메이가 얼마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거 한번 해볼까라고 물어보면 이 누군가의 용기와 모험심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이상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한대요. 결국은 내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점 같은 호기심이 있으면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얘기할 엄마가 없어서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미팅장에서만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타인을 따르고 현명함은 자신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해라. 근데 이 명함은 우리 신랑이 물리치료사니까 1차적으로 노동 수입이 있다면 또 다른 거는 성질이 다른 명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김미경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100세 시대에는 맞벌이가 필수인데 지금 한쪽이 돈을 벌어와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이 재창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20-30년 근무하면서 이제 은퇴가 올 쯤에 나는 20-30년 후의 일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톱니바퀴처럼
예, 자연스럽게 신랑이 내려오면 내가 그 톱니바퀴를 다시 연결해서 굴러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라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듣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메이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의 삶은 딱 내가 원하는 삶인데 근데 난 못해. 아는 사람 없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나 파는 거 못하고 귀찮고 왠지 될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는 거. 다 거의 100% 그 생각 하시죠. 처음 들었을 때. 예. 그래서 우리 오경환 스폰서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알리기 전에 먼저 제대로 알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런 얘기들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강하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들어보니까 전 세계 우리 지구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있는데 이 노동소득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소득이에요. 저도 회사를 다녔던 1차 소득이 있었고요.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빵으로 나왔거든요. 진짜. 예. 그리고 자산소득은 왠지 돈이 좀 있어야지 굴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공무원도 20년 이상은 근속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로보트 기요사키 옛날 직장 다녔던 사람들 아마 책꽂이에 이거 하나쯤은 다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사보면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 ES 구간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벌 수 있는 노동 수입이라면 이 BI 구간으로는 이게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저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사실은 머리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시스템은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마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스타벅스나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되게 큰 그런 프랜차이즈를 얘기하다 보니까 못해도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는데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신영주 리더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를 조금 더 깊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 회사 전경 우리 아까 저기 뭐 농장도 나왔지만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도 되게 규모가 컸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야지만이 연수원도 갈 수 있고 했던 건데 그것보다 더 커요. 예. 더 큰 이 회사가 이 제조회사 그러니까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닌 제조회사고 다음에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생산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농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의 직원은 아니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도 우리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기 사진에 있는 두 분이 창립을 하셨고 그다음에 2세 사업자가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요번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마이클 넬슨이라고 우리 아메이 새로운 최고 경영인이 지금 선임이 됐고 한국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은자 최고 마케팅 책임을 담당하셨던 분이 대표로 지금 선임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국 아메이가 조금 더 색다르게 아마 또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연임을 한 것도 최초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부자가 또 한 것도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미 상공회의소가 뭐야? 라고 하는데 이 밑에 보면은 미국 내 산업 관련 협회, 그다음에 GM이나 같은 이 300만여 개 기업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대한상공회의소에 도장 받으러 좀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한을 할 때 항상 상공회의소 의장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어떤 다단계 회사를 그런 사람을 세울까요?
이미 판명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퍼스널 케어 우리 파트너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메이는 뉴트리션, 뷰티, 퍼스널, 홈, 리빙, 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원포원 제품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직접 제조, 생산하고 OEM 방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정수기 청정기 주요국의 가격 비교표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법에 의해서 160만 원 이상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싼 게 스카이 159만 원인데 성능으로 보면 사실 159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건데 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금액대가 한국이 저렴하다라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것 또한 지금 마지노선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제품에 대해서 그냥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아키텍처 크림 많이 바르고 계시죠? 제 파트너예요. 대구에 있는 파트너인데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늦둥이를 낳고 셋을 낳았어요. 그것도 막 거의 10년 간격으로 셋을 낳았어요. 10년 간격으로. 그래서 셋을 딱 낳고 나니까 이게 모공각화증이 생겼대요. 이 모공각화증은 단백질의 일종의 이 레시틴이 너무 과다 분비돼가지고 이 땅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막아버려서 이렇게 왜 색깔도 그렇고, 근데 저게 불편함은 없는데 사실 보기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간혹 이렇게 보면 아키텍처 크림 바르고 나니까 지젖이 조금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애들 좁쌀이 없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얘가 양쪽 팔 중에 한쪽 팔만 실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6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지금은 다른 쪽을 열심히 바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괜찮은 제품이다. 중금속 일절 나오지 않는 제품이다 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여기도 우리 파트너가 있는데 우리 귀염둥이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메이를 알게 됐고, 이 친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다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였었어요. 제가 아까 사업 설명했던 친구가 운정의 여선달이라고 별명이 있는데 정수기 물에 대한 거는 이 친구가 거의 완전히 그래서 물 배달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미네랄 물, 더블 X, 우리 아세로라시 칼맥디 유산균 진짜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 이 기본이 우리 몸에 없다면 정말 많은, 사실 우리 칼맥디 하나, 우리 미네랄의 대표적인 영양소 우리 칼맥디, 칼슘이 하나 부족해도 147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정말 혐오스러웠대요. 아메이가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대요. 왜 재밌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결국은 희망이라는 게 생겨서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이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전 빌 게이츠 회장이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 장내 미생물만 잘 관리를 해도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중요하냐? 우리 지금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무시해요. 이 미국과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잽이 안 되죠, 그죠? 네, 그 정도로 우리 아메이에 진짜 획기적이고, 다음에 이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굿모닝, 지금 다 아침에 다 우리 굿모닝 W 패키지 다 하시죠? 네, 정말 좋아요. 미네랄 물, 유산균, 프로틴. 지금 회사가, 다음에 우리 팀이 이렇게 간다면 이 팀 가는 곳에 우리가 배를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아메이가 어떻게 그러면은 돈이 될까라고 했을 때 광고 유통에서 나오는 길이거든요. 예, 총판 도매 소매를 다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에는 평생 수입이 되듯이 아메이는 소비를 했을 때 수입으로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했을 때 이 광고비를 저희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14일 날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제가 물건을 샀는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시백은 내가 있고 아까 우리 파트너, 다음에 파트너의 파트너라고 했을 때 총 전체 20만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전체 그룹에 이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을 했고 내 이하의 그룹을 빼주니까 저는 12,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나오고 우리 파트너는 24,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저 언니가 나 덩쳐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없애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냥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폰서는 그냥 멘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이 나 혼자 썼을 때는 6,000원, 다음에 7명, 31명, 79명이 썼을 때는 144만 6천원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기 브론즈 빌더 퍼센테이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PB와 BB 있잖아요. BB가 올라가면은 지금 금액이 제 파트너가 SP가 됐을 때 거의 한 35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에메랄드고요.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네. 예전에 이게 2023년 1월 24일, 그럼 딱 거의 한 1년 정도인데, 이 모하메드 빈 살만, 저 왠지 터번 쓰고 오면 되게 부자일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20시간 동안 40조를 풀고 갔대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스위트룸에 우리나라 재계, 이제 1위, 2위, 그리고 16위를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위, 2위는 알겠는데 16위도 누구야?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왜냐면 사우디는 물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담수 설비를 되게 잘해요. 담수 설비 때문에 그 두산이라는 그룹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나서 이 재계 그 사람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었대요. 근데 그러면 제 꿈은 이게 아니라 다소 건방진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꿈을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조금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꿈이 있을까요? 나 아까 30년 나이 들어서 30년 어떻게 살까? 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이 없다면 용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지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꿈은 이 생명, 경제, 이 관계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알면, 왜 아메이 하시는 분들 가면 꿈 있으세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메이를 알면 꿈을 찾고, 아메이를 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꿈을 찾긴 찾았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네. 그래서 결국은 변하면 죽는 게 아니라 아메이에서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변해야 되는데 우선은 외적으로 저도 변했습니다. 아기 낳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신랑이랑 오라고 그래서 저기 새마을연수원도 가고 했는데 저 위에 사진이 강서 이 자리에 있던 사진이에요. 게스트 스피치를 했었는데 이름이 내가 아는 이름인데 하고 봤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제 대학 교수님이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그래서 어떻게 이랬더니 자기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재창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더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랬던 제가 신랑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쵸? 다시 아가씨 때로 돌아간, 그러기엔 너무 늙었나요? 네. 그래서 이 아메이가 변화한다라는 거는 리더가 되기 위함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이든 나만 잘하면 된다. 그냥 내가 잘해서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아메이는 나 자신을 일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 그죠?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할 말 못하고 왜 그래야 될까? 근데 내가 변하니까 그 모든 게 다 수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파트너들을 제가 울면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홈미팅도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프셔요. 지금 요양 중이셔서 좀 있으면 나오지 않으실까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지방이에요. 제가 지방도 매주 내려가거든요. 매주 내려가서 대구, 부산, 창원. 여기는 호주예요. 호주. 네, 호주. 아까 제가 킹더 데리고 다녔던 애가 얘예요. 얘. 네, 근데 얘가 지금 한국 나이로 27살이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메를 합니다. 제가 얘기해서 아메를 한 게 아니라 아메를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국제사업이라는 것도 하게 됐고 첫 홈미팅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홈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도 홈미팅이 다를 게 없어요. 저 거울 사고 양푼이 산 거 보세요. 양푼이. 그죠? 저게 왜 이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콤모 이거 아티스트리에서 가르쳐줬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외국도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핑크티 우리 큐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이 핑크티를 받으면서 아마 저의 아메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 라마다에서도 생사가 있었고 이거는 우리 연말에 와인 파티를 했던 스폰서님과 와인 파티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큐 다이아몬드인데 여행을 딱 한 번 가봤어요. 이 삿포로가 첫 여행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잘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삿포로를 처음 갔는데 오경 스폰서님이 예전에 내가 여행 갈 바에는 돈으로 주지 해서 그 흰 티 쪼가리 하나 입고 갔다라고 해서 제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몸매가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캐주얼을 입으면 더 못나져요. 그래서 저는 캐주얼을 그러니까 체육복을 잘 안 입는데 삿포로는 추우니까 옷을 사러 갔어요. 체육복을. 그래서 기 모든 것만 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춥다고 해가지고 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반팔 하나도 안 들고 가가지고 진짜로 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더웠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사계절용을 가지고 갈래라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첫 번째 삿포로 여행을 갔었고 다음에 저는 럭키한 사람이거든요. 에메랄드 워크숍을 우리 싱가포르에서 했었어요. 네, 유일하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4박 5일을 요 꼭대기에서만 있었습니다.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정말 자다가도 가운 하나만 입고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옛날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으로 잡아놨던 거라 사실 이게 3대 진미가 다 있었어요. 푸아그라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럭키한 사람이고 또 럭키한 게 지중해를 꼭 따내고 말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는 그냥 생필품 회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 쓰고 근데 대부분이 이 생필품을 팔아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아메이는 그 돈을 아껴서 제품을 좋게 만들고 그 제품을 계속 쓰는 가정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메이는 남을 등쳐먹는 일도 아니고 사실 여기쯤 오니까 불로소득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 일도 없어요.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예, 그 정도로 진짜 아메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는 진짜 사업이거든요. 근데 교육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소비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배운 걸 파트너한테 잘 가르쳐 주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를 바꾸라고 해요. 시간, 환경, 새로운 사람. 근데 우리는 아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익숙한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건데, 저는 가스명 200% 저희 오경 스폰서님이 저에게 별명으로 가스명 천재라고 불러주셨는데, 요즘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제가 머리형, 장형이 동시에 지금 발동하고 있습니다. 네, 100개 기실 뭘까요? 시간이 다 돼서 배우고 깨닫고 기록하고 실천하고 적자생존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은 강의를 제가 이 유튜브에서 정말 좋은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 지방을 한 3-4시간, 5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잡고 그날 밤 12시에 적었어요. 들었던 내용을. 근데 그 적었던 내용이 지금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기록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참새가 기분 나빠할까요? 독수리가 옆에 있어서? 근데 아니에요. 참새도 날개가 있고 독수리도 날개가 있는데 날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날개는 날개고 하늘을 비상을 하잖아요. 진짜 열받으면 닭도 날잖아요. 그죠? 닭도 막 확 날고 막 나 닭한테 쪼여서 닭 되게 무서워하는데 날면 진짜 무서워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메이도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 날개가 돋아나는 일 같아요. 처음에는 날개가 나오려고 하고 조그맣게 날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막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알아보다가 그만둬요. 사람들이. 아니야, 결국은 다단계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국은 다단계니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날개가 돋아나서 비상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아메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게 됐고, 믿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메이는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데 2년 후, 5년 후,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5년이 진짜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제가 이 5년 후가 많이 좀 그게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회사에 결제를 올렸는데 결제판을 날렸어요. 40명이 있는데, 우리 부서가 40명이었는데 날렸어요. 근데 가운데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렇게 가서 추워서 와서 다시 이렇게 들고 그 자리에 섰는데, 그때 우리 부장님이 했던 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5년 후에 뭐가 될 거냐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같은 하시였습니다. 지금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에 딱 왔는데, 아메이에서 5년 후 네가 아메이를 하고 5년 후, 제가 아메이 사업 등록을 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사업 등록, 그러니까 ABO 등록을 한 거지 사업을 한 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일은 너무 꿀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저 아직 10년 안 됐는데 저 꼭 다이아몬드 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 말씀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서도 사람이 찾아온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 지금 큐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에서 저는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진짜. 왜냐면 내가 그만큼 많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도 안 나고 그냥 긍정적이에요. 모든 일이. 네,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또 더 변해서 더 리더다운 리더가 돼서 꼭 다이아몬드 클럽으로 들어가고 지중해를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